절대. 안녕하세요. 그동안 쭉 참고 살았다가 결국 이번에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면서, 그리고 물어보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대답을 들을 거라고 자신하는 남편 때문에 결국 제가 이곳에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4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살아왔는데 3년 전에 경기도의 모 중소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상시 술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살 때에는 남편에게는 꾸준히 술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참 신기한 게 조금만 인연이 되어도 금방 술 친구가 되어버리더군요. 그러다 여기로 이사 오면서 술 친구들도 끊어져서 이제는 남편의 술 취한 모습을 안 보겠거니 기대했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부동산을 하는 50대 형님 부부와 인연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분이랑 한 몇 달 동안 아직 술 마시고 어울려 다니더니 이젠 완전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돼서는 매일 같이 만든 술을 마시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살 때보다 더 자주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맨 정신인 날보다 더 많았어요. 저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 술자리 어울릴 시간이 없었는데 저는 미용실이라서 마무리하면 10시가 넘어가요.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형님네 부부는 부동산을 해서 둘 다 널리고 널린 게 시간이다 보니 정말이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형님의 부인이 되는 사람은 전업주부인데 가사가 별로 없는지 매일 부동산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쉬는 게 다반사였어요. 매일 오전부터 밤까지 일에 치여서 사는 저에게는 솔직히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3년 동안 매번 이 세 명이서 형님, 형수님,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저와 같이 저녁 겸 술을 마신 횟수는 3번 정도였는데 이 세 명이서 술을 마시는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리고 그게 3년이니까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횟수죠. 그런데 매번 그 형수님이란 분이 빠지지 않고 같이 자리에 껴서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형수님이란 사람은 술을 잘 못 마셔서 3시간이나 4시간 동안은 그냥 앉아있대요. 제가 남편에게 술도 안 마시면서 남자들이 마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 정말로 지겨울 텐데 그 형수님이 한 번 참 대단하시다 라고 했더니 남편도 그 점이 무척 신기하게 생각된대요. 어쩔 때는 남편과 형님과 둘이서 뭐 할 얘기도 있고 또 그냥 남자들끼리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서 형수님에게 그만 들어가시라고 해도 그 형수님이란 분은 집에 가도 할 일도 없다고 하면서 매번 따라와서는 같이 앉아 계신다고 하네요. 이것만 본다면 사교성 많은 형님과 형수님이 같이 어울려서 마시는 것은 그래도 다 이해한다고 치지만 문제는 이 형수님이란 분의 성격이에요. 전업주부이다 보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쉬시는 분이다 보니까 남 험담이나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걸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사는 것 같으세요. 비약이 좀 심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분은 남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하여간에 그분은 근처의 동네 가게 사장님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남편과 제가 없을 때 다른 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제 얘기를, 그것도 거짓말을 더 보태서 하신 적도 있더군요. 그게 제 귀에까지 몇 번이나 들려왔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3번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밥 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또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조심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하여튼 저는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 남자가 취해서 가정사 얘기를 정말이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떠들어대고 그걸 저 술 한 모금 마시지 않던 그 형수님이란 사람은 그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3년 동안 내 친구라던가 남편이 나에게 갖고 있던 불만 같은 것들을 남편은 술 마시고 정신없을 때 거진 다 말했을 테고
술 먹고 필름 끊긴 남편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발뺌을 했을 테고요. 이건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그 형수님이란 분은 언젠가 한번 자기 남편에게 엄청 혼이 나고서는 다시는 남의 얘기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타고난 성격인지 버릇인 것인지 그 순간만 지나면 또 남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 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흉도 그렇게 많이 봅니다. 하루 종일 그럴 때도 있다고 해요. 그분이 남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다 보니 주위 사람들도 거기에 물이 들듯이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래 하면서 그냥 이해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얘기들을 남편에게 들은 게 아니고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아주머니에게서 들었어요. 저희 남편은 형님 일이라면 아주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라서 형님이랑 형수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에 대해선 입을 꼭 닫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저보다 형님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언젠가 남편이 저와 헤어지면 헤어졌지 형님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요. 후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가끔 비꼬거나 하면 남편은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였다고 말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남편의 공장 옆에 저희 부부보다 나이가 더 젊은 정말이지 법 없이 살 사람 같은 아주 착한 분들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분들이 술을 좋아하셔서 저희 남편과 호영호재하며 지내다가 형님 부부와 새로 들어오신 부부 그리고 저희 남편, 저는 빼고요. 그렇게 세 팀이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처음 몇 번 정도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그 형수님이 남의 얘기하는 성격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 모양이더군요. 그 형수란 분이 새로 들어온 젊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 다 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 뒤에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술 마셔도 남편과 형님 그리고 형수님이 술을 마시던가 아니면 새로 이사 오신 부부와 남편과 술 마시던가 아니면 여자들 아예 빼고서 남자들끼리만 술 마시던가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그 술 형제들이 저를 빼고 펜션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남자는 원래 3명이서만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형수님이란 분이 기어이 따라오겠다고 하셔서 같이 갔나 봐요. 그 형수님이 따라온다는 소리에 새로 이사 오신 부부는 빠지고 형님, 형수님, 제 남편 이렇게 셋이서만 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건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고요. 저는 원래는 남자 3명이서 펜션에 간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지 제가 충격적인 걸 알게 되어버렸어요. 펜션에 간 3명이 한 방에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희 남편은 아무 뜻 없이 진짜 아무런 특별한 감정이 없이 정말로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펜션을 좀 알아서 방 구조를 아는데요. 그 펜션에 저도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방이 2개라서 굳이 한 방에서 보낼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도 저희 남편이 건너방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형수님이란 사람이 뭐 어떠냐고 그냥 셋이서 같은 방에서 보내자고 붙잡아서 그래서 저희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술도 취하고 해서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난 후로는 그 3명이서 맨날 술 마시러 나가는 것도 화가 나고 진짜 불만이 많이 있었어도 그간 참을 만큼 참았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와 버렸죠. 정말이지 갈라서자는 말이 턱 밑까지 왔을 정도로 남편과 아주 크게 부부싸움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분은 여자가 아니라 그냥 형수님이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제가 쓸데없이 이상한 상상을 하고 오버하면서 저를 보고 혹시 의부증 아니냐는 거예요. 참고로 그 형수님은 얼굴은 평범 이하로 생겼고 여자답게 생기지는 않았고 좀 남자같이 활발한 성격과 외모예요. 키는 좀 큰데 통통한 체격에다 본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50대 후반의 아줌마세요. 남편의 말인즉 그냥 형수님이고 내가 형님을 너무 좋아해서 형님과 같이 마시고 어울려 다니는 것이지 그 형수님에겐 관심도 전혀 없고 신경조차 안 쓴다고. 형님과 둘이서 술을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형수님이 매번 따라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야 라고 막 그러네요.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 그 형수님이란 분이 남자들이 호감 가는 스타일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스타일이라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남편의 말이 믿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꺼림직하고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고 여러분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매번 붙어서 같이 술 마시고 다니는 것도 화가 나는데 펜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냥 쿨하게 이해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작년 말에 남편이 또 형님과 형수님과 같이 셋이서 일출 보러 여행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때는 제가 일이 생겨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라서 놀러 간 건 아니고 제 일하러 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성인 남녀 3명이서 매번 붙어서 술 마시고 펜션에서 한방 쓰고 일출 보고 여행까지 같이 간다는 거 다들 이해 가능하신가요? 남편이 자꾸 절 보고 의부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것인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만약 정말로 제가 문제라면 고치고 이해해주고 앞으로는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나이든 아주머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곁에 있는데도 아예 대놓고 들이대던 아줌마도 있었고 동네에서도 또 주변 회사에서도 아주 대놓고 들이대는 아줌마들도 참 많았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역대급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일찍 취업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치위생학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오래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께서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외롭게 살았고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눈칫밥을 주고 절 불편하게 하는 게 다 느껴졌어요. 친척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받아야만 했던 홀대와 차가운 시선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꿈은 항상 내 집 마련이었어요. 집 없이 이곳저곳 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집 마련에 있어서 거의 한이 맺히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대학 입학하자마자 알바를 했어요. 뷔페, 음식점, 설거지, 심지어는 학교 건물, 계단 청소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 써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150만 원 남짓이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시급이 지금이 절반에 가까웠으니 말이죠. 사실 저 정도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긴 했어요. 대학생이 벌 수 있는 돈 치곤 말이죠. 집은 몇 억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 노동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했던 저는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사이트에 올린 글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 액수가 많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처음 6개월은 그냥 취미활동하는 식으로 글 써보자 하고 돈 바라지 않고 글을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아마 알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30회까지 연재를 했는데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작가 스카우트제의가 오고 돈 배분 방식도 저에게 유리하게끔 조건을 제시하였죠. 그렇게 저는 갑작스러운 인기에 힘입어 학교를 1년이 휴학 후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돌입했습니다. 딱 1년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글을 쓰고 나니 통장은 정말 넉넉했고 이 정도면 집 살 수 있겠다 싶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 놀라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작은 집을 제 명의로 젊은 나이에 마련할 수 있었어요. 돈도 벌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는 졸업해야 했기에 글 쓰는 시간을 줄이고 학교에 복학해서 치위생 자격증을 따고 졸업을 했어요.
제 학과가 의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대생 애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게 친해진 의대생 애들 중에 알고 보니 제 소설의 광팬이었던 아이가 있더군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제가 블로그에 연재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정말 찐팬이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한참 소설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절친이 되었고 그 남자아이는 보통 애들과 다르게 감수성이 풍부했고 눈물도 많았어요. 그의 모습에서 제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그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마 그 남자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졸업했고 그 아이는 본과 공부가 몇 년 남아 있었어요. 저는 졸업한 뒤 취위생사로 취업하지 않고 글을 쓰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 남자아이와도 멀어졌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사냐? 왜 연락 한 통 없어? 너 졸업하면 나 안 볼 생각이었어? 너무하다. 나 이제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 겸 수련할 겸 일하고 있어. 여기서 아마 3년 정도 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 형편의 개원은 무리고 요즘 힘든데 너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해봤어. 안 바쁘면 한번 만나서 술이라도 마시자. 라는 겁니다. 그 문자가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바로 답장을 했죠. 그래, 만나자. 나도 보고 싶어. 바빠서 연락 잘 못했는데 순식간에 몇 년이 흘렀네. 야, 빨리 보자. 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와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서로 술에 취하다 보니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그 남자아이가 펑펑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새엄마 손에서 자랐는데 새엄마는 항상 괴롭혔고 등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무자비하게 몰아세웠고 내 꿈은 없다 하고 내 인생은 없고 오직 새엄마의 요구대로 살아왔고 집이 가난하니까 어느 정도 공부머리가 있는 나를 통해서 새엄마는 인생 피려고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너처럼 꿈을 찾아서 떳떳하게 성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엉엉 우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죠.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렇게 제 과거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그 친구를 위로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친하게 되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만나다 보니까 안 보면 섭섭하고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면 그 친구가 생각나고 어디 놀러 갈 때면 여기 같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그 친구와 저와 같았는지 먼저 마음을 표현했고 이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과 가까워서 그 친구도 몇 번 놀러 왔고 제가 그 집을 살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몇 년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많이 비싸진 상태였습니다. 제 능력으로 그 집을 샀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며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제가 인정 욕구가 강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였고 양가 허락보다는 제가 시어른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친의 새어머니와 아버님을 처음 마주친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세상 좋으신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고 상냥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새어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치과 의사 데려가려 하냐, 치위생사 주제에 어질럼 보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만날 때 그래 너가 치위생사라고?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취생사가 치과 의사를 다 만나고, 그치?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단다. 의사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최소한 집 한 채, 차 키 몇 개는 가져와야 한다고. 너는 뭐가 준비되어 있니? 하면서 반농담식으로 말하는데 누가 봐도 저를 무안주고 무시하려는 말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말했죠. 엄마, 이 친구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은 글 쓰는 창작 능력도 대단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이 사람 소설 써서 억대 연봉도 찍었고 제 연봉으로는 꿈도 못 꿀 집도 혼자서 장만했어요.
그 정도로 자립심이 뛰어나고 치과 의사인 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 말씀은 제발 제게만 하세요. 라면서 정색을 하고 말하더라고요. 새엄마도 조금 무안했던지 그 이후로 말을 아꼈고요. 솔직히 속상했지만 그래 그 시대에 의사라는 직업이 최고였고 간호사나 조무사, 치위생사 같은 직군의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했으니 내가 이해하자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새어머님 대신 아버님의 지지를 열렬히 받으며 결혼 준비를 했어요. 남친은 결혼 전 미리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짐 풀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남편을 고려해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함께 틈틈이 쓰드메를 알아보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고르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을 때쯤 저와 남친 그리고 어머님 셋이서 잠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샵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픽해 나온 드레스가 손상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혹시 빠른 시간 내에 매장 오셔서 다른 드레스로 픽하실 수 있냐며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네? 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물은 후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저는 밥을 먹다 말고 급하게 샵으로 갔습니다. 저번 주에 그 드레스를 빌려간 신부께서 크게 넘어져서 드레스가 손상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하고 다시 드레스를 입으며 골라봤어요. 그렇게 한 드레스가 제 눈에 팍 꽂혔습니다. 몸매가 다 보이는 드레스였는데 드레스 결과 장식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신랑도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딘가 언짢아 보이는 표정이셨습니다. 계속 제 몸을 위아래로 훑는 거였어요. 어머님의 표정을 보고 저도 속상해서 커튼을 치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있던 순간 갑자기 어머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너는 일주일 뒤에 드레스미네가 몸매 관리는 안 하니? 배가 그렇게 툭 튀어나와서 정말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면서 제 배를 계속 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명치를 부여잡으며 꺽꺽대고 결국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순간적으로 기절했던 거죠.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감이 안 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제 배를 쳤을 때 제가 갑자기 하혈을 했고 직원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제지한 거였어요.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이미 하혈로 인해 기절했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 한 달 차래요. 원래 달거리를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저였기에 이번 달도 안 하길래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임신 상태였고 저는 몰랐던 거였죠. 그 배가 똥배가 아니라 임신한 배였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무참히 쳤고 저는 유산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은 새엄마를 향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새엄마에게 욕을 하면서 연을 끊자고 했다네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님께서도 화가 나서 결국 새엄마에게 모진 말들을 내뱉었고 새엄마는 이혼 선언을 하며 사과도 없이 그렇게 병원을 떠났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당장 결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서 매일 제 곁에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새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뒤 결혼식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새 시모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님은 새 시모를 용서하지 않은 채 별거를 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새엄마에게 영원히 연을 끊을 거라는 말과 함께 원래 한 달에 조금씩 보내드리던 용돈도 지원을 끊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지만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저를 위해주시는 아버님과 남편의 행동 덕분에 지금은 어느 정도 화가 풀린 상태예요. 어처구니 없게 유산을 하다니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막대먹고 무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를 죽인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본인은 뚱뚱하다고 충고하려고 한 행동이 이 사달을 만들어놨으니 말이죠.
그렇게 폭풍 같은 결혼 준비와 식이 끝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어릴 때 새엄마에게 받았던 모진 행동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를 지금 저와 함께 상담받으면서 치유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어른 한 명이 몇 명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절대로 그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